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임원이 투자자 비트코인 외에도 다른 코인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 코인들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레이스케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코인들을 좋아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재미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글로벌 암호화폐 이제 투자 펀드입니다.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레이스케일이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서 3분기 순투자 유입액이 2.54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회사 설립 이후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투자 펀드를 출범을 한 지 지금 몇 년 정도가 됐는데 역사상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는 그 지난 2분기 8,500만 달러의 3배 수준에 달하는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이 유입된 금액들이 이제 투자가 암호화폐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암호화폐 펀드니까. 근데 도대체 어떤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을까? 어제 잠깐 언급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투자 내역들을 살펴보면서 어디에 투자가 들어갔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역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2위가 있는데요. 2위가 지금 역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그 비중이 이제 두 번째로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3위가 의외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3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자산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 가장 그 높은 1, 2, 3위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그것의 절반 정도인 이더리움 클래식이 거기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1, 2, 3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의외죠. 지금 그 시가총액의 순위랑은 좀 다른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1, 2위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의외로 XRP는 비중이 좀 작습니다. 과거에 투자 비중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비중이 좀 낮은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다음이 무엇이냐? 이게 그 다음이 이제 G캐시로 넘어갑니다. G캐시. 생각보다 G캐시의 비중이 꽤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XRP, 그 다음이 지금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이제 이런 순으로 나아가죠. 거기에 조금씩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호라이즌이라는 코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이런 코인들이 대부분의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코인들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가총액 비율대로 투자한 게 아니고 각자 이제 선호하는 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은 아무튼 비트코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같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기존에 투자하는 거랑 좀 다른 그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피터 부테린이 이더리움 창시자가 이더리움은 샤딩을 이더리움 그 샤딩 기술을 이제 곧 도입할 예정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우선적으로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F5 방식을. 근데 여기에서 지금 테리컬버 이더리움 랩스 최고 경영자가 이더리움의 포스, 그러니까 지분 증명 방식 전환은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의 좋은 협업 기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비타릭도 이제 경쟁할 필요 없이 협업해야 한다라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기술 서포트로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전까지 이더리움이 직면할 수 있는 확장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이더리움은 이제 적대적인 관계처럼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지금 이더리움 2.0이 나오기는 과정에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오히려 협력 관계를 지금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더리움 2.0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또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투자 비중이 가장 비트코인 다음으로 높은 게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서포트 존 can be cross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일부를 살펴본 겁니다. 지금 현재 서포트 존이 8,000달러, 8,096달러 선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를 살짝 깨고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가 이제 셀 존이라고 하고, 그 다음이 지금 7,766달러 선이 그 다음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는 단기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있다라고 그 유리비스코라는 암호화폐 분석가는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분석가를 또 살펴보면 바이도빅은 지금 현재 8,000달러 정도에서 그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염두를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받는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으로 8,478달러에서 8,712달러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가격이 7,900달러 선 정도에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에 와 있죠. 지금 딱 거기 언저리에 딱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여기를 완전 뚫고 내려갈지 올라갈지가 여기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좀 관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좀 장기적인 큰 전망들을 볼 건데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번 틀려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분석가들, 기술적 분석을 하는 트레이더들이 분석이나 전망 예측을 하더라도 그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항상 그런 확률이 낮은 게임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그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장기적인 추세는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게 오히려 더 저는 낫다고 보고요. 지금 과거에 지금 이제 렉트 캐피탈에서 지금 이 분석을 한 내용인데, 과거에 불장이 있었을 때 항상 그 조정이 이제 나오는 시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불장 전에 항상 조정이 나올 때마다 40% 가까이 항상 떨어뜨리는 이런 구간들이 있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2012년도에는 마이너스 45%의 조정이 있었고,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형태가 있었고, 2015년도에도 상승했다가 빠지면서 40.5%가 하락하는 이 구간이 있었죠. 그리고 똑같이 지금도 지금 하락 구간에 들어왔는데, 이 고점에서 떨어진 게 44% 정도를 이제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번 이렇게 이제 똑같은 패턴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번씩은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44%는 굉장히 정상적인 이 과정이라고 이제 보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큰 시야로 시장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 7,995달러 선에 머물러 있고요. 이 상단과 하단 7,863달러 선, 그리고 8,593달러 선 상위로 해서 저항선과 지지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아직까지 박스권에서 거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 변동성 없이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저항선을 깨고 올라가거나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CBDC, 페북, 리브라, 달러 헤게모니 위협한다. 그래서 미 연준에서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재고려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체 디지털 화폐, 패드코인을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재미있는 이제 기사인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는 미국 정치 전문 미디어 폴리티코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서 미국 내 다수 은행 기관이 패드코인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출시 계획이 공개되면서 중앙은행 자체 발행 디지털 화폐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는 분위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으로써 지금 그 패드코인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디지털 화폐죠. 그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내세우고 있어요. 실제 근데 이제 화폐로서 중앙화폐로서 지금 달러를 개인 기업이 그걸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중앙은행이 아무래도 이제 발행하는 게 통제 가능하고 그게 좀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으로 지금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미디어에 따르면 이제 패드코인 안건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논의 사항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서로 빨리 발행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상황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양상인데요.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러나 위안화나 뭐 원화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 화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거기에는 리브라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리브라는 오히려 자기가 희생을 해서 이런 디지털 화폐를 불러오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지켜보는 입장 그리고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패권이 위협받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고려하는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중국 인민은행도 이번에 디지털 화폐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리브라가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중국도 부랴부랴 지금 CBDC를 빨리 2020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는 이제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보다 빨리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에 대한 가치와 1대1로 연동된 CBDC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라고 중국은 이미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미국도 조만간 그런 발표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가 리브라 전 세계 중앙은행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실제 이제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 은행의 수장이 암호화폐 결제 프로젝트 리브라가 중앙은행 시스템을 뒤흔들었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CNBC 방송에서 스테판 잉버스 총재는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중앙은행이 주요 상품인 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이래서 리브라로 인해서 자체 암호화폐 개발 사항을 민간 대안화폐를 고려해 재검토해야 했다고 밝히고 있고 현재 릭스 은행은 이 크로나의 파일럿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중앙화된 화폐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 크로나라고 불리는 상품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술적인 감각이 좋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1668년처럼 20km의 고리동전을 발행하기 시작한다면 곧 파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기술적인 이런 이해도가 꽤 높은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스웨덴 이 중앙은행 총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스웨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영란은행 총재도 지금 한마디를 했습니다. 리브라 등장은 기존 시스템 비효율성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브라에 대한 옹호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기존 시스템이 자금을 이동시키는데 최대 2%포인트까지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작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리고 작업 처리 속도도 너무 느리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수준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온라인처럼 결제를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비용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결제 시스템이 100% 회복력을 갖춰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영란은행 총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효율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현금을 사용하면서 이런 수수료를 청구하는 게 얼마나 큰 비용 부담이 되었는지를 알고 있는 거고 작업 처리 속도도 굉장히 느렸죠. 지금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언제든 결제가 가능한 이런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옛날 방식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며칠이 걸리는 작업 속도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을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 웬만한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걸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시류는 어느 정도 트렌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고민들은 빨리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닥터 둠 루빈이 비트코인 캐시 쓰레기 코인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죠. 닥터 둠이라고 불리우는 루니엘 루비니 교수 로저버 비트코인닷컴 창업자와의 토론 중에 비트코인 캐시는 쓰레기 코인이다 라고 도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워낙 이제 회의적인 분이시라서 참 재미난데요. 이 이제 월가 대표 암호화폐 비관론자입니다. 유명 경제학자이기도 한 루비니 뉴욕대 교수이고요. 런던 CC 포럼에서 암호화폐가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 오늘날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점 대비 60% 낮고 로저버의 비트코인 캐시 가격은 최고점 대비 95%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12개월 동안 95%의 가치가 증발하는 자산은 그저 농담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가하시는데 이분은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코인 행사에 그렇게 참여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암호화폐를 비관을 하는 입장에서 계속 참석을 하시는데 이분은 캐릭터를 좀 그렇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반대 입장에서 항상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비판론자는 필요하니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항상 참여를 하는 그 캐릭터를 맡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비관론이면은 그런 행사에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찾아가십니다.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재미있어요, 이분.
근데 로저버는 암호화폐가 루비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인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난 10년 동안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천억 달러 이상이 되었다. 이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공이다 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10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고 있고 100명 수준의 직원 모두가, 이게 로저버 자신의 회사겠죠. 직원 모두가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암호화폐로 주고 있나 봐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이 그 암호화폐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암호화폐는 성장 중이고 이 시장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로저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향후 6개월 내에 11,500달러 예상을 한다라는 전망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타크 플로우 모델을 가지고 있는 플랜 B가 이제 전망을 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사전 발생 성장 평균 비율은 113%로 향후 6개월 내에 강세 심리 수익률 구간이며, 이 같은 구간에는 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과거에 예측했던 스톡스 플로우 모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희소성이 증가할수록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2020년 5월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이 시기에 들어서기 직전 6개월 내에 150%가량 급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보통은 이제 2012년과 2016년도에 이제 상승세를 반감기 6개월 전부터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반감기 시작 전부터 이제 140%와 그리고 86%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반감기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상승을 하는 비율이 훨씬 더 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고, 스톡 플로우 모델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과거의 이 모델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하고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들을 많이 인용하고 실제 많이 신뢰성을 갖고 있는 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에서 지금 인공지능 기반 암호화폐 인덱스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세계 2대 증권거래소 나스닥이 인공지능 기반 암호화폐 인덱스 CIX 100을 상장했다라고 15일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암호화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 인덱스가 만든 CIX 100은 신경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암호화폐 시장 벤치마크로 암호화폐 상위 100종에 대한 200여 가지 요인을 반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S&P 500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그 주식을 합쳐서 그런 지수화 시키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런 CIX 100이라고 해서 암호화폐 인덱스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지수화 시키는 거죠. 그 암호화폐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CIX 100을 발행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비교 대상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 이 지수화를 시킨다는 건 앞으로 이 지수를 통해서 새로운 파생 상품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에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암호화폐 확산을 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과 같이 이제 암호화폐도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